아시안컵 바레인전을 찢어버린 이강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알아봤어. 일본에서는 한국과 비교하지 않는다. 일본의 목표는 우승이고 한국의 목표는 일본을 이기는 것. 방향성이 다르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나라와 냉정하게 페어플레이로 승리해 상대로부터도 존경받는 나라. 비교하는 토대가 다르다. 강한 사람은 쫓기는 것이 일상이다. 일부러 인간이 길을 걷는 개미한테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다. 강자는 아래에 무관심하다. 한국에 좋은 감정은 없다. 하지만 양국가의 미디어들이 조회수 장사를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내는 것 같다. 일본에는 아직도 이강인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빅클럽으로부터 오퍼가 와서 실제로 이적할 수 있는 것은 실력이 인정되고 있다는 증거. 아직도 중견 클럽에서 뛰고 있는 일본인 선수와는 격이 다르다. 이 댓글은 아주 객관적인 댓글인데 비추수가 추천수의 10배네. 이강인의 왼발은 위협적이지만 그게 막히면 내가 상대팀 감독이라면 이강인만 집중 마크하겠다. 아시안컵 요르단전에서 비기는 바람에 조 2위의 가능성이 생겼어. 앞으로 일정을 보면 오히려 2위가 좋을지도 몰라. 일본은 이라크에게 졌기 때문에 2위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만약 2위를 하게 된다면 결승에서야 만나게 될 거야. 최대의 난적을 만나는 시점을 결승까지 미룰 수 있지. 이 경우 16강에서 만나는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야. 무시할 수 없긴 해. 그래도 일본을 만나는 것보단 사우디를 만나는 게 그나마 낫지 않나? 진짜 그러면 안 되겠지만 16강에서 일본 만나서 탈락하는 거랑 사우디 만나서 탈락하는 거랑 욕먹는 수준이 다를 것 같아. 일본한테 16강에서 지면 진짜 우리나라 쉽게 못 돌아올 듯. 물론 둘 다 욕 오지게 먹긴 하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의 목표가 우승이기 때문에 모든 경기를 다 이겨야 한다면서 앞으로 만날 상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선수들이 이런 마음으로 다시 정비하고 멀리 보기보단 지금 당장 앞두고 있는 한 경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풀전력으로 선발 라인업 꾸렸어. 옐로카드를 받은 선수들을 전부 그대로 투입했지. 아무리 승리가 필요했다곤 하지만 말레이시아 이기는데 베스트 멤버가 다 필요한가? 두 번째, 개선되지 않는 똥망 경기력이야. 원래 조별리그를 거치면서 경기력이 점점 더 올라오는 것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더 꼬라박는 중. 그냥 선수 개인 능력에만 의존해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데 전혀 안 통하죠. 세 번째는 미소천사 클린스만이야. 왜 자꾸 웃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한국 축구 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면 웃음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봐. 우리나라 선수들 불과 약 1년 전에 우루과이랑 대등하게 경기하고 포르투갈을 잡았던 선수들이야. 바뀐 건 감독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벤투가 이끄는 아랍에미레트가 예상외로 빠르게 탈락했어. 하지만 벤투가 아시안컵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클린스만이 더 나은 감독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리고 만약 아랍에미레트가 지금 떨어졌으니 벤투를 자르고 클린스만을 데려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아랍에미레트의 16강 탈락이 클린스만 선임의 근거가 될 순 없어. 클린스만에 대해 평가하는데 쓸데없이 벤투의 아시안컵 성적을 갖다 붙여서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야. 우리나라 축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클린스만이 부임하고 나서 우리나라 축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개인적으론 클린스만이 이번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더라도 심도 있게 그의 거치 문제를 다뤄봐야 한다고 생각해. 부임 후 꽤 오랜 기간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던 문제, 원격 근무를 하는 문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전혀 진지하지 못한 태도, 아시안컵에서의 졸전등 거취를 다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거든. 너무 과격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16강부터 잘해서 우승을 하더라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물론 우승한다면 경질될 일도 없겠지만 쉽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잡고 8강 진출에 성공했어. 이제 우리나라는 금요일 밤에 호주를 만나게 됐어.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16강전을 치렀고 여유있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푹 쉬고 있어. 반면 우리는 연장전까지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체력 부담이 생겨버렸지.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 대표팀은 우리나라보다 무려 53.5시간이나 더 휴식을 취하고 8강전에 나선다고 해. 우리나라보다 거의 이틀 넘게 푹 쉬는 거지. 축구 선수들은 경기를 뛰면서 근육의 글리코겐을 거의 다 소진한대. 소진된 근육을 회복하는 데는 적어도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해. 이걸 기준으로 보면 호주는 근육이 이미 모두 회복된 상태일 거고 우리나라는 미처 다 회복되지도 못한 채 경기에 나서게 될 거야. 조 1위로 통과했다면 좀 더 편하게 일정 소화가 가능했을 텐데. 자업자득이지. 지금 아쉬워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고 어떻게든 짜내서 호주전을 승리하는 수밖에는 없어. 이제 3경기만 하면 우승이야.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나라 대표팀이 호주와의 아시안컵 8강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가져왔어. 정신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자. 난 호주전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우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모습을 봤거든.
16강전도, 8강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 이제 우리 선수들은 먼저 골을 내주고 밀려도 반드시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을 거야. 월드컵 같은 토너먼트 대회를 보면 조별리그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 대회를 치르며 점점 더 단단해지면서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프랑스가 그랬고 2016년 유로에서 포르투갈이 그랬어. 이번 아시안컵에선 대한민국이 그 케이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패배의 문턱까지 갔던 경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경험을 같이 공유한 팀은 더 단단해지고 쉽게 지지 않는 팀이 될 거야.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이 딱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고 생각해. 이런 팀은 어떤 상대가 와도 쉽게 이길 수 없을 거야. 이제 나는 대한민국의 우승을 확신해. 아시안컵 8강에서 탈락한 일본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모리야스 감독과 주장인 엔도 와타루가 인터뷰에서 일본의 목표는 세계 1위 월드컵 우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 아시안컵 8강 따리가 무슨 월드컵 우승 아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는 거야. 전교 꼴찌가 내 목표는 전교 1등이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대로 받아들여?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넘기지. 심지어 엔도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브라질, 독일이 와도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하긴 힘들 것이라고 했어. 도대체 뭔 소린지. 일단 아시안컵부터 우승하고 월드컵 우승을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이란한테 역전패에서 떨어진 게 너무 충격적이었나 보네. 게다가 경기 후 내부 분열 조짐도 보이고 있어. 도미야스는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가 없다고 선수단을 비난했고 쿠보는 모리야스 감독이 자신을 너무 빨리 뺐다며 불만을 표출했어. 일본 측 기자는 일본엔 손흥민 같은 리더가 없다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지. 분위기 곱창난 일본 보면서 기분 좋은 건 나뿐인가? 클린스만 감독, 이젠 나가라. 조별리그에서 만난 요르단을 다시 만났으면서 2골이나 내주고 유효 슈팅 연계 우리나라 스쿼드로 요르단한테 이렇게 발리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김민재 빠졌다고? 미안한데 우리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이겼을 때 김민재 없었어. 선수들 90% 그대로인데 왜 지금은 요르단한테 유효 슈팅 하나도 없이 지냐고. 계속 실수하는 박용우 선수는 왜 그대로 두는 건데? 아니 선수 욕하고 싶은 마음 없음.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고 실력이 못 따라오면 아예 선발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빨리 빼주던가. 왜 골 처먹고 바꾸냐고. 누가 봐도 위험한 게 전반전 내내 뻔히 보이는데. 요르단이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나왔으면 우리도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거 아냐? 진짜 짜증나게 조별리그 1차전부터 지금 4강전까지 왜 꾸준하게 선수들한테 해줘만 하는 건데? 선수들 투혼도 한계가 있어. 아무 전술도 없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벤치에서 실실쪼개기만 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뭔 자신감으로 아시안컵 우승한다고 한 건데? 이렇게 축구 개판 칠 거면서 왜 원격으로 지휘하는 건데? 선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 이제 떠나주세요. 첫 번째, 손흥민 선수의 국가대표 은퇴 시사.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 국가대표 은퇴를 시사했어. 한준희 위원은 손흥민 선수가 진짜 은퇴를 고민한다기보단 협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던 것 같다고 해석했어. 두 번째, 김진수 선수의 몸 상태 발언. 김진수 선수는 말레이전 이후로 아픈 적이 없었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풀백인 설영우 선수를 좌측으로 쓰면서까지 김진수를 배제한 이유는 뭘까? K리그 최고 좌풀백이 김진수인데 말이지. 세 번째, 정몽규 회장의 경악스러운 발언. 클린스만 감독이 토트넘 회장이랑 통화하는 사이인데 손흥민이 말을 잘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기자들에게 했다고 해. 너무 쌍팔년도 마인드라 약간 기괴한 느낌까지 드네. 네 번째, 클린스만 계약의 비밀. 클린스만은 4강 진출 실패 시 위약금 없이 경질이 가능했다고 해. 근데 4강 진출에 성공했으니 경질하면 위약금을 줘야 해. 위약금 수준은 약 70억 정도. 다섯 번째, 클린스만은 다음 주에 또 유럽으로 출국한대. 팬들이 비난하는 건 알지만 자긴 변하지 않을 거라네. 보면 볼수록 놀랍다. 클린스만 감독이 또 다시 미국으로 떠났어. 아시안컵 4강 탈락 후 8일 저녁에 입국했는데 10일에 다시 미국으로 떠났어. 아시안컵 리뷰를 협회와 함께한다고 하더니 이틀 만에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럼 아시안컵 리뷰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미국 가서 쉬고 유럽파 점검하고 돌아온 다음 아시안컵 리뷰를 하겠다는 걸까? 클린스만의 언행은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아. 보통의 감독이라면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인데 자기 맘대로 출국하고 그러지 않을 텐데 말이야. 심지어 이번 출국을 협회에 알리지도 않았대. 그냥 자기 맘대로 나가버린 거지. 어떻게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협회가 이렇게 날뛰는 클린스만 감독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과거 이름값만 보고 이미 능력 없는 감독이라고 평가가 끝난 감독을 말도 안 되는 후보 계약으로 데려온 대가가 너무 크다. 이젠 클린스만이 경질돼도 기분이 좋지가 않을 것 같아. 클린스만이 잘린다고 지나가버린 황금세대의 1년이 돌아오나? 놓쳐버린 아시안컵 우승이 돌아오나? 빨리 한국 축구가 제자리로 오길 바랄 뿐이야.